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창상으로 복부 출혈이 심한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할 응급처치는 출혈 부위의 압박이다. 직접 압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가 칼칼 나면 직접 압박을 하셔야 돼요. 경구약 처방을 투약 거부하는 환자는 투약을 보류하고 거부 이유를 보고한다. 어떤 수술했을 때 후두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시켜볼까요? 갑상선 절제술입니다. 갑상선을 절제했을 때 후두신경이 손상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을 시켜봅니다. 보통 갑상선 수술 많이 하잖아요. 말을 시켜본다. 왜? 후두신경이 손상돼서 말을 못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티록신 결핍 시 성인에게 점액수존, 어린이에게 크레틴병을 유발한다. 티록신은 요오드에 많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더위를 참지 못하고 땀이 많음으로 시원한 환경을 제공하고 피부 간도를 한다. 항진증 환자가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식욕은 좋지만 체중이 쭉쭉 빠집니다. 눈이 좀 튀어나와요. 안구가 돌출된다. 또 빈맥, 안정시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요. 땀이 많이 납니다. 발한, 또 설사가 많이 나겠죠. 땀나고 설사를 한다는 거. 항진증은요,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살이 빠진다. 저하증은요,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찝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귀 수술 환자는 침상 안정을 하는데 하루 이틀을 합니다. 재채기, 기침, 코프기를 금한다. 이 압력이 있으면은 이 수술한 부위를 조심해야 된다. 눈도 마찬가지였죠. 수술한 쪽은 위쪽으로 한다. 수위. 고상지두 증상이 나타나는 호흡기계 질환은 기폐폐폐이다.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농양, 폐암이다. 폐기종, 폐농양, 폐암이다. 폐기종의 기억, 폐농양의 니은, 폐암의 이응, 이 순서이에요. 고상지두가 뭐예요? 이 손가락이 곰봉 모양으로 뭉툭해져요. 산소 부족 증상으로 손가락에 이렇게 고상지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뭉툭해집니다.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농양, 폐암이 고상지두가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비교해 드릴게요. 체혈전 건강진단하는 것과 부적격 혈액에서 검사하는 항목이 달라요. 일단 어떤 게 부적격 혈액이냐 했을 때 ABC, TB, ALT가 부적격 혈액이다. A, 에이즈피, B, B형 간염 검사했을 때 B형 간염피, C, C형 간염 검사했을 때 C형 간염피, T,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이게 백혈병 검사죠. VDRL, 매독 검사, ALT, 간 기능 검사, 이게 안 좋은 피는 남한테 그 피를 수혈할 수 없다 이거고요. 체혈은 피를 뽑는 거잖아요. 이 건강진단,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물어보셨는데, 일단 내가 누군가의 피를 뽑으려고 할 때는 이 헌혈하는 사람의 건강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진, 시진 촉진하고 바이탈 재고, 그 사람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여자는 45kg 이하면은 피 못 뽑아요. 남자는 50kg 이상만 뽑아요. 그리고 빈혈이 있는지, 혈수판 개수 검사, 이 사람이 지혈이 되는지, 과거 헌혈 경력했는데 쇼크는 없었는지, 혹시 체혈금지 대상자는 아닌지, 이런 경우가 아닌지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헌혈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런 검사를 하고요. 또 수혈을 해줘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 피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적격 여부에 대해서 통과된 피만 줘야겠죠. 이 차이를 아시겠죠? 기록의 보존기간 최근 국시에 나왔기 때문에 짚어드릴게요. 10년, 그리고 5년, 2년, 3년 있습니다. 10년은 의사급에서 보존해야 되는 거죠.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예방접종기록, 그리고 피해 관련된 기록은 10년 보관하고요. 직원들이 보관해야 되는 거, 간호사, 조산사, 강사선사, 임상병리사급에서 보관해야 될 거 뭐 있죠? 간호기록부, 가정간호기록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호기록부죠. 환자의 명부, 조산기록부, 방사선 사진, 검사 소견 기록부, 이런 거는 다 5년 보관한다는 거. 우리 처방전은 2년 보관합니다. 아시겠죠? 진단서, 또 보수교육은 3년 보관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얼굴이 창백하고 우유를 토하는 신생아를 발견했을 때의 조치는 엎드린 자세로 머리를 낮추어준다. 등을 토닥인다. 이거는 우유를 먹이고 난 자세고요. 일단 토한다 하면은요, 엎드린 자세로 약간의 하임 리이법 아니에요? 고개를 아래로 해서 등을 두들겨 줍니다. 기도 흡인을 방지시켜준다. 28일 주기로 규칙적인 월경을 하는 여성의 마지막 월경 첫날이 3월 1일이라면 다음 배란일은 며칠인가? 다음 배란일은 처음 구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3월 1일이에요. 주기가 지금 28일 주기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28을 합니다. 그러면 3월 29일이 다음 월경 예정일이 되는데 여기서 배란일을 빼는 겁니다. 배란은 14 플러스 마이너스 2일이죠. 여기에 그냥 14일을 빼요. 그러면 3월 29일 빼기 14일은요? 3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다음 배란일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일이 있으니까 15 마이너스 2일은 13일, 15 플러스 2일은 17일. 그래서 배란 가능 최대 날짜가 13일에서 17일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배란일을 구해라 하면은 월경 첫째 날 플러스 주기를 더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14를 빼면은 다음 배란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심방이 최고로 이완되었을 때 압력을 말하며 심장의 수축과 수축 사이의 휴식기 혈압은 이완기압이다. 우리가 혈압을 120에 80을 정상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80이 이완기압이에요. 그러면 좌심방이 최고로 수축되었을 때 압력이 뭘까요? 그게 바로 수축기압이죠. 수축기압 대 이완기압 이렇게 우리가 120에 80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아천식 환아 간호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과 환경을 피한다. 환경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는 거. 기관지 확장하는 약 뭐 있었죠?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이 있었어요. 천식 하면은 알레르기 세트로 간다고 했죠? 회피요법을 해야 됩니다. 꽃가루, 또 고양이 털, 강아지 털 알레르기 있었으면 그 알레르기를 일으킨 원인 물질로부터 피해야 된다 해서 회피요법이 필요하고요. 또 습도를 높여준다,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준다. 자, 좋죠. 갑자기 차고 건조한 공기에 나갔을 때 알레르기 천식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분만 6에서 8주간을 산욕기라고 합니다. 산욕기가 6에서 8주죠? 성관계는요, 똑같이 6에서 8주 이후에 가능하고요. 통모경만 4에서 6주로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의 냄새가 심하다고 하면은 산후 감염이 됐다. 의미할 수 있겠죠. 회음 절개했는데 분비물을 배출하기 위한 자세는 상체가 높여지고 하체가 좀 내려가는 자위가 좋다. 또 치유를 위한 조치는 좌욕이 좋다. 저욕물의 온도는요. 좌욕 83, 83은 40에서 43을 더한 거였죠.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영좌침 목욕시간 5에서 10분이다. 영아 목욕, 좌욕, 침상 목욕의 목욕시간은 5에서 10분이라는 거. 자궁, 회복, 치유 자세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거 수룡이다. 또 연료법, 회음부 간호는 요런 자세 똑같나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다리만 올리는 자세 배횡아이다. 이 자세가 중요하죠? 여러분 쇼크 자세는요. 트렌 델렌버그 포지션, 호흡이 곤란해 상체를 올려주는 자세 파울러 시체의 자위 반자위 기억나시죠? 관장 자세는요. 좌측 심수위요. 엎드린 자세는 복위이다. 삼빈가 자세, 자궁 경부암 자세는요. 쇠석위 절석위라는 거. 협심증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심장이 쪼여지잖아요. 혈관 확장제 중요한 거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은요. 혓바닥 아래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설아 투여한다. SL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버 신사임당님이 협심증 때문에 병원을 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뭐 아는 게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밖에 더 있습니까? 니트로글리세린 처방받으셨나요? 이런 댓글을 제가 다른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협심증 하면은 니트로글리세린 연결하셔야 됩니다. 보통은요, 니트로글리세린을 설아 투여했을 때 심장의 통증이 멈추는데 30분 이상 계속 통증이 심해진다 하면은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협심증은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심장에 있는 동맥이죠.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동맥 내에 혈전이 생기거나 동맥이 수축하면서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보통은 니트로글리세린을 설아 투여하면은 좋아집니다. 통증이 30분이 넘어간다, 30분 이상이다 하면은 약발이 안 받아. 그러면 심근경색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관상동맥이 막혔습니다. 막혔기 때문에 니트로글리세린 효과가 없어요. 심근경색증 어떻게 해줘야 되냐? 절대 안정을 해줘야 돼요. 왜? 혈액 공급이 안 되잖아요. 동맥이 막혔으니까 에너지 활동량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절대적으로 침대에서 휴식을 취해라 이겁니다. 변 완화제를 투여해요. 왜 뜬금없이 변 완화제야? 힘을 주다가 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변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 완화제를 투여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줘요. 심근경색증은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또
심전도 모니터링을 EKG 모니터링이라고 하고요. 심전도를 모니터링 해야겠죠? 그리고 모르핀을 어떻게 주사 놓죠? 정맥 주사 IV로 놓는다. 흉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IV로 놓는 것도 있고요. 이 크레아틴 효소가 근육 주사 진단에 혼돈을 준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근경색증인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IV로 놓지 IM으로 놓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근육 주사로 놓으면은 혼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발 빨리 받는 순서 뭐죠? 정근피경이죠. 정근피경, 정맥주사, 그 다음에 근육주사, 피하주사, 경구로 먹는 게 가장 약발이 느리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소 공급이 먼저냐, 모르핀이 먼저냐 이 순서를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심근경색증은 니트로글리세린 약발이 받지 않기 때문에 모르핀을 IV 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 산소 공급은 뭐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끔씩 본인이 꽂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파고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를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험에서 원하는 거는 이 순서가 아니고 그냥 모르핀은 근육주사가 아니라 정맥주사 IV를 놓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창상으로 복부 출혈이 심한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할 응급처치는 출혈 부위의 압박이다. 직접 압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가 칼칼 나면 직접 압박을 하셔야 돼요. 경구약 처방 을 투약 거부하는 환자는 투약을 보류하고 거부 이유를 보고한다. 어떤 수술했을 때 후두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시켜볼까요? 갑상선 절제술입니다. 갑상선을 절제했을 때 후두신경이 손상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을 시켜봅니다. 보통 갑상선 수술 많이 하잖아요. 말을 시켜본다. 왜? 후두신경이 손상돼서 말을 못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티록신 결핍 시 성인에게 점액수존, 어린이에게 크레틴병을 유발한다. 티록신은 요오드에 많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더위를 참지 못하고 땀이 많음으로 시원한 환경을 제공하고 피부 간도를 한다. 항진증 환자가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식욕은 좋지만 체중이 쭉쭉 빠집니다. 눈이 좀 튀어나와요. 안구가 돌출된다. 또 빈맥, 안정시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요. 땀이 많이 납니다. 발한, 또 설사가 많이 나겠죠. 땀나고 설사를 한다는 거. 항진증은요.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살이 빠진다. 저하증은요.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찝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귀 수술 환자는 침상 안정을 하는데 하루 이틀을 합니다. 재채기, 기침, 코푸기를 금한다. 이 압력이 있으면은 이 수술한 부위를 조심해야 된다. 눈도 마찬가지였죠. 수술한 쪽은 위쪽으로 한다. 수위. 고상지두 증상이 나타나는 호흡기계 질환은 기폐폐폐이다.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농양, 폐암이다. 폐기종, 폐농양, 폐암이다. 폐기종의 기억, 폐농량의 니은, 폐암의 이응 이 순서이에요. 고상지두가 뭐예요? 이 손가락이 곰봉 모양으로 뭉뚝해져요. 산소 부족 증상으로 손가락에 이렇게 고상지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뭉뚝해집니다.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농량, 폐암이 고상지두가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비교해 드릴게요. 체혈전 건강진단하는 것과 부적격 혈액에서 검사하는 항목이 달라요. 일단 어떤 게 부적격 혈액이냐 했을 때 ABC, TB, ALT가 부적격 혈액이다. A, 에이즈피, B, B형 간염 검사했을 때 B형 간염피, C, C형 간염 검사했을 때 C형 간염피, T, 인체 T 림프 역량성 바이러스 검사, 이게 백혈병 검사죠. VDRL, 매독 검사, ALT, 간 기능 검사, 이게 안 좋은 피는 남한테 그 피를 수혈할 수 없다 이거고요. 체혈은 피를 뽑는 거잖아요. 이 건강진단,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물어보셨는데, 일단 내가 누군가의 피를 뽑으려고 할 때는 이 헌혈하는 사람의 건강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진, 시진 촉진하고 바이탈 재고, 그 사람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여자는 45kg 이하면은 피 못 뽑아요. 남자는 50kg 이상만 뽑아요. 그리고 빈혈이 있는지, 혈수판 개수 검사, 이 사람이 지혈이 되는지, 과거 헌혈 경력했는데 쇼크는 없었는지, 혹시 체혈금지 대상자는 아닌지, 이런 경우가 아닌지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헌혈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런 검사를 하고요. 또 수혈을 해줘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 피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적격 여부에 대해서 통과된 피만 줘야겠죠. 이 차이를 아시겠죠? 기록의 보존기간 최근 국시에 나왔기 때문에 짚어드릴게요. 10년, 그리고 5년, 2년, 3년 있습니다. 10년은 의사급에서
보존해야 되는 거죠.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예방접종기록, 그리고 피해 관련된 기록은 10년 보관하고요. 직원들이 보관해야 되는 거, 간호사, 조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급에서 보관해야 될 거 뭐 있죠? 간호기록부, 가정간호기록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호기록부죠. 환자의 명부, 조산기록부, 방사선 사진, 검사소견기록부, 이런 거는 다 5년 보관한다는 거. 우리 처방전은 2년 보관합니다. 아시겠죠? 진단서, 또 보수교육은 3년 보관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얼굴이 창백하고 우유를 토하는 신생아를 발견했을 때의 조치는 엎드린 자세로 머리를 낮추어준다. 등을 토닥인다. 이거는 우유를 먹이고 난 자세고요. 일단 토한다 하면은요. 엎드린 자세로 약간의 하임리히법 아니에요? 고개를 아래로 해서 등을 두들겨 줍니다. 기도흡인을 방지시켜준다. 28일 주기로 규칙적인 월경을 하는 여성의 마지막 월경 첫날이 3월 1일이라면 다음 배란일은 며칠인가? 다음 배란일은 처음 구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3월 1일이에요. 주기가 지금 28일 주기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28을 합니다. 그러면 3월 29일이 다음 월경 예정일이 되는데 여기서 배란일을 빼는 겁니다. 배란은 14 플러스 마이너스 2일이죠. 여기에 그냥 14일을 빼요. 그러면 3월 29일 빼기 14일은요. 3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다음 배란일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일이 있으니까 15 마이너스 2일은 13일, 15 플러스 2일은 17일. 그래서 배란 가능 최대 날짜가 13일에서 17일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배란일을 구해라 하면은 월경 첫째 날 플러스 주기를 더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14를 빼면은 다음 배란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심방이 최고로 이완되었을 때 압력을 말하며 심장의 수축과 수축 사이의 휴식기 혈압은 이완기압이다. 우리가 혈압을 120에 80을 정상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82 이완기압이에요. 그러면 좌심방이 최고로 수축되었을 때 압력이 뭘까요? 그게 바로 수축기압이죠. 수축기압 대 이완기압 이렇게 우리가 120에 80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아천식 환아 간호 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과 환경을 피한다. 환경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는 거. 기관지 확장하는 약 뭐 있었죠?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이 있었어요. 천식 하면은 알레르기 세트로 간다고 했죠? 회피요법을 해야 됩니다. 꽃가루, 또 고양이 털, 강아지 털 알레르기 있었으면 그 알레르기를 일으킨 원인 물질로부터 피해야 된다 해서 회피요법이 필요하고요. 또 습도를 높여준다.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준다. 자, 좋죠. 갑자기 차고 건조한 공기에 나갔을 때 알레르기 천식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분만 6에서 8주간을 산욕기라고 합니다. 산욕기가 6에서 8주죠? 성관계는요, 똑같이 6에서 8주 이후에 가능하고요. 통모경만 4에서 6주로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의 냄새가 심하다고 하면은 산후 감염이 됐다. 의미할 수 있겠죠. 회음 절개했는데 분비물을 배출하기 위한 자세는 상체가 높여지고 하체가 좀 내려가는 자위가 좋다. 또 치유를 위한 조치는 좌욕이 좋다. 좌욕물의 온도는요. 좌욕 83, 83은 40에서 43을 더한 거였죠.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영좌침 목욕시간 5에서 10분이다. 영아 목욕, 좌욕, 침상 목욕의 목욕시간은 5에서 10분이라는 거. 자궁, 회복, 치유 자세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거 수룡이다. 또 연료법, 회음부 간호는 요런 자세 똑같나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다리만 올리는 자세 배횡아이다. 이 자세가 중요하죠? 여러분 쇼크 자세는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호흡이 곤란해 상체를 올려주는 자세 파울러시 체입 자위 반자위 기억나시죠? 관장 자세는요. 좌측 심수위요. 엎드린 자세는 복위이다. 삼빈가 자세 자궁 경부암 자세는요. 쇠석위 절석위라는 거. 협심증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심장이 쪼여지잖아요. 혈관 확장제 중요한 거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은요. 혓바닥 아래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설아 투여한다. SL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버 신사임당님이 협심증 때문에 병원을 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뭐 아는 게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처방받으셨나요? 이런 댓글을 제가 다른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협심증 하면은 니트로글리세린 연결하셔야 됩니다.
보통은요,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화 투여했을 때 심장의 통증이 멈추는데 30분 이상 계속 통증이 심해진다 하면은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협심증은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심장에 있는 동맥이죠.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동맥 내에 혈전이 생기거나 동맥이 수축하면서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보통은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화 투여하면은 좋아집니다. 통증이 30분이 넘어간다, 30분 이상이다 하면은 약발이 안 받아. 그러면 심근경색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관상동맥이 막혔습니다. 막혔기 때문에 니트로글리세린 효과가 없어요. 심근경색증 어떻게 해줘야 되냐? 절대 안정을 해줘야 돼요. 왜? 혈액 공급이 안 되잖아요. 동맥이 막혔으니까 에너지 활동량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절대적으로 침대에서 휴식을 취해라 이겁니다. 변 완화제를 투여해요. 왜 뜬금없이 변 완화제야? 힘을 주다가 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변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 완화제를 투여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줘요. 심근경색증은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또 심전도 모니터링을 EKG 모니터링이라고 하고요. 심전도를 모니터링 해야겠죠? 그리고 모르핀을 어떻게 주사 놓죠? 정맥 주사, IV로 놓는다. 흉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IV로 놓는 것도 있고요. 이 크레아틴 효소가 근육 주사 진단에 혼돈을 준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근경색증인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IV로 놓지 IM으로 놓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근육 주사로 놓으면은 혼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발 빨리 받는 순서 뭐죠? 정근피경이죠. 정근피경, 정맥주사, 그 다음에 근육주사, 피하주사, 경구로 먹는 게 가장 약발이 느리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소 공급이 먼저냐, 모르핀이 먼저냐, 이 순서를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심근경색증은 니트로글리세린 약발이 받지 않기 때문에 모르핀을 IV 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 산소 공급은 뭐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끔씩 본인이 꽂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파고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를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험에서 원하는 거는 이 순서가 아니고 그냥 모르핀은 근육주사가 아니라 정맥주사 IV를 놓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창상으로 복부 출혈이 심한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할 응급처치는 출혈 부위의 압박이다. 직접 압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가 칼칼 나면 직접 압박을 하셔야 돼요. 경구약 처방 을 투약 거부하는 환자는 투약을 보류하고 거부 이유를 보고한다. 어떤 수술했을 때 후두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시켜볼까요? 갑상선 절제술입니다. 갑상선을 절제했을 때 후두신경이 손상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을 시켜봅니다. 보통 갑상선 수술 많이 하잖아요. 말을 시켜본다. 왜? 후두신경이 손상돼서 말을 못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티록신 결핍 시 성인에게 점액수존, 어린이에게 크레틴병을 유발한다. 티록신은 요오드에 많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더위를 참지 못하고 땀이 많은 무로 시원한 환경을 제공하고 피부 간도를 한다. 항진증 환자가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식욕은 좋지만 체중이 쭉쭉 빠집니다. 눈이 좀 튀어나와요. 안구가 돌출된다. 또 빈맥, 안정시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요. 땀이 많이 납니다. 발한, 또 설사가 많이 나겠죠. 땀나고 설사를 한다는 거. 항진증은요,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살이 빠진다. 저하증은요,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찝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귀 수술 환자는 침상 안정을 하는데 하루 이틀을 합니다. 재채기, 기침, 코푸기를 금한다. 이 압력이 있으면은 이 수술한 부위를 조심해야 된다. 눈도 마찬가지였죠. 수술한 쪽은 위쪽으로 한다. 수위. 고상지두 증상이 나타나는 호흡기계 질환은 기폐폐폐이다.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농양, 폐암이다. 폐기종, 폐농양, 폐암이다. 폐기종의 기억, 폐농량의 니은, 폐암의 이응, 이 순서이에요. 고상지두가 뭐예요? 이 손가락이 곰봉 모양으로 뭉툭해져요. 산소 부족 증상으로 손가락에 이렇게 고상지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뭉툭해집니다.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농량, 폐암이 고상지도가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비교해 드릴게요. 체열 전 건강 진단하는 것과 부적격 혈액에서 검사하는 항목이 달라요. 일단 어떤 게 부적격 혈액이냐 했을 때 ABC, TB, ALT가 부적격 혈액이다. A, 에이즈피, B, B형 간염 검사했을 때 B형 간염피, C, C형 간염 검사했을 때 C형 간염피, T, 인체 T 림프 역량성 바이러스 검사, 이게 백혈병 검사죠. VDRL, 매독 검사, ALT, 간 기능 검사, 이게 안 좋은 피는 남한테 그 피를 수혈할 수 없다 이거고요. 체열은 피를 뽑는 거잖아요. 이 건강진단,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물어보셨는데, 일단 내가 누군가의 피를 뽑으려고 할 때는 이 헌혈하는 사람의 건강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진, 시진 촉진하고 바이탈 재고, 그 사람의 체중을 측정합니다. 여자는 45kg 이하면은 피 못 뽑아요. 남자는 50kg 이상만 뽑아요. 그리고 빈혈이 있는지, 혈수판 개수 검사, 이 사람이 지혈이 되는지, 과거 헌혈 경력했는데 쇼크는 없었는지, 혹시 체열금지 대상자는 아닌지, 이런 경우가 아닌지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헌혈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런 검사를 하고요. 또 수혈을 해줘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 피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적격 여부에 대해서 통과된 피만 줘야겠죠. 이 차이를 아시겠죠? 기록의 보존기간 최근 국시에 나왔기 때문에 짚어드릴게요. 10년, 그리고 5년, 2년, 3년이 있습니다. 10년은 의사급에서 보존해야 되는 거죠.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예방접종기록, 그리고 피해 관련된 기록은 10년 보관하고요. 직원들이 보관해야 되는 거, 간호사, 조산사, 강사선사, 임상병리사급에서 보관해야 될 거 뭐 있죠? 간호기록부, 가정간호기록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호기록부죠. 환자의 명부, 조산기록부, 방사선 사진, 검사소견기록부, 이런 거는 다 5년 보관한다는 거. 우리 처방전은 2년 보관합니다. 아시겠죠? 진단서, 또 보수교육은 3년 보관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얼굴이 창백하고 우유를 토하는 신생아를 발견했을 때의 조치는 엎드린 자세로 머리를 낮추어준다. 등을 토닥인다. 이거는 우유를 먹이고 난 자세고요. 일단 토한다 하면은요. 엎드린 자세로 약간의 하임리히법 아니에요? 고개를 아래로 해서 등을 두들겨 줍니다. 기도흡인을 방지시켜준다. 28일 주기로 규칙적인 월경을 하는 여성의 마지막 월경 첫날이 3월 1일이라면 다음 배란일은 며칠인가? 다음 배란일은 처음 구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3월 1일이에요. 주기가 지금 28일 주기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28을 합니다. 그러면 3월 29일이 다음 월경 예정일이 되는데 여기서 배란일을 빼는 겁니다. 배란은 14 플러스 마이너스 2일이죠. 여기에 그냥 14일을 빼요. 그러면 3월 29일 빼기 14일은요 3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다음 배란일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일이 있으니까 15 마이너스 2일은 13일, 15 플러스 2일은 17일. 그래서 배란 가능 최대 날짜가 13일에서 17일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배란일을 구해라 하면은 월경 첫째 날 플러스 주기를 더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14를 빼면은 다음 배란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심방이 최고로 이완되었을 때 압력을 말하며 심장의 수축과 수축 사이의 휴식기 혈압은 이완기압이다. 우리가 혈압을 120에 80을 정상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82 이완기압이에요. 그러면 좌심방이 최고로 수축되었을 때 압력이 뭘까요? 그게 바로 수축기압이죠. 수축기압 대 이완기압, 이렇게 우리가 120에 80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아천식 환아 간호 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과 환경을 피한다. 환경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는 거. 기관지 확장하는 약 뭐 있었죠?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이 있었어요. 천식하면은 알레르기 세트로 간다고 했죠? 회피요법을 해야 됩니다. 꽃가루, 또 고양이 털, 강아지 털 알레르기 있었으면 그 알레르기를 일으킨 원인 물질로부터 피해야 된다 해서 회피요법이 필요하고요. 또 습도를 높여준다,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준다. 자, 좋죠. 갑자기 차고 건조한 공기에 나갔을 때 알레르기 천식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분만 6에서 8주간을 산욕기라고 합니다. 산욕기가 6에서 8주죠? 성관계는요, 똑같이 6에서 8주 이후에 가능하고요. 통모경만 4에서 6주로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의 냄새가 심하다고 하면은 산후 감염이 됐다 의미할 수 있겠죠. 회음 절개했는데 분비물을 배출하기 위한 자세는 상체가 높여지고 하체가 좀 내려가는 자위가 좋다.
또 치유를 위한 조치는 좌욕이 좋다. 좌욕물의 온도는요. 좌욕 83, 83은 40에서 43을 더한 거였죠.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영좌침 목욕시간 5에서 10분이다. 영아 목욕, 좌욕, 침상 목욕의 목욕시간은 5에서 10분이라는 거. 자궁, 회복, 치유 자세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거 수룡이다. 또 연료법, 회음부 간호는 요런 자세 똑같나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다리만 올리는 자세 배횡아이다. 이 자세가 중요하죠? 여러분 쇼크 자세는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호흡이 곤란해 상체를 올려주는 자세 파울러 슈체입 자위 반자위 기억나시죠? 관장 자세는요. 좌측 심수위요. 엎드린 자세는 복위이다. 삼빈가 자세, 자궁 경부암 자세는요. 쇠석위 절석위라는 거. 협심증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심장이 쪼여지잖아요. 혈관 확장제 중요한 거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은요. 혓바닥 아래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설아 투여한다. SL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버 신사임당님이 협심증 때문에 병원을 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뭐 아는 게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밖에 더 있습니까? 니트로글리세린 처방받으셨나요? 이런 댓글을 제가 다른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협심증 하면은 니트로글리세린 연결하셔야 됩니다. 보통은요, 니트로글리세린을 설아 투여했을 때 심장의 통증이 멈추는데 30분 이상 계속 통증이 심해진다 하면은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협심증은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심장에 있는 동맥이죠.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동맥 내에 혈전이 생기거나 동맥이 수축하면서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보통은 니트로글리세린을 설아 투여하면은 좋아집니다. 통증이 30분이 넘어간다, 30분 이상이다 하면은 약발이 안 받아. 그러면 심근경색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관상동맥이 막혔습니다. 막혔기 때문에 니트로글리세린 효과가 없어요. 심근경색증 어떻게 해줘야 되냐? 절대 안정을 해줘야 돼요. 왜? 혈액 공급이 안 되잖아요. 동맥이 막혔으니까 에너지 활동량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절대적으로 침대에서 휴식을 취해라 이겁니다. 변 완화제를 투여해요. 왜 뜬금없이 변 완화제야? 힘을 주다가 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변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 완화제를 투여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줘요. 심근경색증은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또 심전도 모니터링을 EKG 모니터링이라고 하고요. 심전도를 모니터링 해야겠죠? 그리고 모르핀을 어떻게 주사 놓죠? 정맥 주사, IV로 놓는다. 흉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IV로 놓는 것도 있고요. 이 크레아틴 효소가 근육 주사 진단에 혼돈을 준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근경색증인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IV로 놓지 IM으로 놓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근육 주사로 놓으면은 혼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발 빨리 받는 순서 뭐죠? 정근피경이죠. 정근피경, 정맥주사, 그 다음에 근육주사, 피하주사, 경구로 먹는 게 가장 약발이 느리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소 공급이 먼저냐? 모르핀이 먼저냐? 이 순서를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심근경색증은 니트로글리세린 약발이 받지 않기 때문에 모르핀을 IV 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 산소 공급은 뭐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끔씩 본인이 꽂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파고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를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험에서 원하는 거는 이 순서가 아니고 그냥 모르핀은 근육주사가 아니라 정맥주사 IV를 놓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